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수업을 또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뭐 시험 공부한다고 뭐 영상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별로 조회수는 많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뭐 상관없어. 뭐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야. 뭐 어쨌든 뭐 나는 그래서 다 설명해 줬고 뭐 여러분들이 가서 시험 치는 거지 뭐 내가 뭐 애달아 갖고 그렇지는 않죠. 근데 보면은 이상하게 내가 요즘은 더 애달아 갖고 뭐 영상 많이 올리고 막 더 저기 하는 것 같아. 정작에 시험 보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애달프지가 않은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이렇게 적극성이라든지 영상에 뭐 이런 댓글이라든지 적극성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적고 후원금 같은 것도 별로 없는 걸 봤을 때 모르겠어. 뭐 내가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길에서 버스킹을 해도 노래를 부르고 기타 연주를 해도 뭐예요? 하루 공연을 하면은 그죠? 뭐 먹을 거라도 나온다는데 이거는 뭐예요? 강의를 갖다가 자기들 시험 합격하라고 강의를 넣어줬는데도 뭐 저거 한 사람들이 없어. 이제 물론 정인천 씨라든지 송소은 씨라든지 이덕인 씨라든지 물론 많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 말고 내 얘기는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야. 경간부 시험 준비하거나 승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좀 해라 그랬더니 거의 안 하더라고. 거의 수험을 안 하더라고. 나는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일제시대 때 서당을 운영했대요. 근데 당시에 전부 신식학교로 다 바뀌는 바람에 그 서당에 오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도 공자왈, 맹자왈 이런 걸 할아버지가 가르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일제시대 때 인간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받지 못했고 그냥 학생들한테 가르쳤는데 수업료를 안 받았대요. 거의 안 받았는데 결국은 일제놈들이 와갖고 이런 거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본 경찰들이 와갖고 학교를 때려 부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가끔가다 생각해보면은 이게 대를 물려가면서 아마 이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보면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큰 인기가 없는 걸 봤을 때 우리 할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그런가 봐요. 어째 공부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좀 그렇게 서글플 때도 있어. 그죠? 나는 이거 알려주고 싶고 좀 이게 강의해주고 싶고 설명해주고 싶은데 학생은 그만큼 나에 대한 이런 열의를 몰라준다든지 따라와주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죠. 그래서 선생으로서 제일 기쁠 때가 똑똑한 제자를 만났을 때가 제일 기쁘죠. 그죠? 꼭 똑똑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품성이 바르고 그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제자를 갖다가 만났을 때 되게 기쁘죠. 나는 나름대로 최근에 모르겠어요. 제가 뭐 사람을 잘 받는지 잘못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후원금을 낸다는 얘기는 내가 강의한 거에 대해서 돈의 가치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항상 고맙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꼭 이번에 누구죠? 저한테 많이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인천 씨, 송소은 씨,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이덕인 씨. 보면은, 심지어 몇천 원 단위까지도 이렇게 저한테 넣어주시고 하더라고. 물론 고맙고 그래요. 고맙고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어쨌든 성의 표시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성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너무 쓸데없는 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문제 16번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1번이 맞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공유자 갑이 공유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건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제한물건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갑이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어쩐다는 거야?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예, 맞는 얘기죠. 그죠?
여기 막 법률 용어 더럽게 많이 나와요. 뭐 제한물권도 나와, 채권도 나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뭐 또 여기에 보면 취거라는 단어, 은닉 갖고 손괴는 여러분 알죠? 은닉은 숨기는 거고 손괴는 부셔먹는 거 아니야. 근데 이따가 취거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어쨌든 알아두시고요. 또 지분이라는 거 있죠? 지분이라는 거, 이런 단어가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요거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자, 일단 요거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고 좀 해볼게요. 자,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겁니다. 자, 일단 권리행사 방해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재산죄, 그 재물죄라고도 하나? 재산죄의 객체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이 재산죄의 객체에 있어서요, 일단 타인이 점유하는, 그죠? 타인 소유의 재물. 자, 적어볼게요. 남바 1 해놓고, 자, 뭐를 어쩐다는 거야? 타인이 점유하는, 어쩐다? 타인 소유의 재물. 자,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절도죄가 그렇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강도도 그렇죠. 그죠? 남이 소유하고 있고, 남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강제로 뺏어 갖고 오는 건 강도잖아. 그죠? 속여먹어서 갖고 오면 사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디 하자에 있는 의사, 겁박줘서 갖고 오면 공갈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해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 있습니다. 그죠? 자, 적어볼게요. 자기가 점유하는, 어쩐다? 타인 소유의 재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남이 나한테 맡긴 거야. 남이 나한테 맡긴 거. 그죠? 그래서 남의 소유권, 남의 건데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 어떤 게 있어요? 이거 횡령이죠? 그죠? 그죠? 횡령.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어. 설명해보라고 하면 하도 설명 못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 많어.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이 기본기를 되게 중시 여기거든요. 이런 기본이 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공부하는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재물이죠? 그죠? 자,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야. 그죠? 붙여놔야 되겠죠? 권리행사 방해죄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소유권은 누가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응?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고, 그죠? 점유만 누구야? 남이 갖고 있는 거야. 타인이 갖고 있는 거야. 자, 그걸 객체로 하는 것이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은 타인 재물이야. 그죠? 타인의 재물. 타인의 재물인데, 그죠? 점유자는 불문해. 점유자는 누군지 상관없어. 점유는 상관없다는 거야. 상관없다. 자, 점유는 상관없고, 그죠? 이게 뭐야? 손괴죠, 손괴.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상관없다 이거보다 불문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까? 그죠? 점유자는 불문.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재산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 이거를 갖다가 객체로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작물이겠죠? 재산 범죄에 의해 어쩐다? 영득한 재물. 자,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작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그죠?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어쩐다? 타인 소유의 재물. 자, 이거는 뭐야? 점유이탈물 횡령이죠. 자, 요렇게 좀 공부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한 칸에 다 들어오게 제가 한번 쪼까맣게 좀 만들어 볼게. 요거는 15 정도로 하면 다 들어오겠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야. 재산죄의 객체에 대해서, 그죠?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누가 와서 법대 1학년생이 와갖고 아저씨 경찰이니까 저 여기 형법 강의 좀 해주세요 하면은 적어도 요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 자, 재산죄의 객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 그죠? 남이 점유하고 있고 남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야. 자, 그거는 뭐야?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건데, 내가 점유하고 있어. 점유는 내가 하고 있는데 그 물건의 소유자는 뭐예요? 남의 거야. 남의 물건을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 이거는 횡령죄의 객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공부하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재물이야. 일단 내 건데, 소유권은 내 거야. 내 물건인데 내가 남에게 그 점유를 맡겨놨단 말이야. 남에게, 다른 사람의, 타인에게 점유를 맡겨놨어. 그걸 갖다가 맡겨놓은 점유를 타인이 점유하게 맡겨놨는데 내가 그걸 가서 그 물건을 뽀개 먹는다든지 어디 몰래 팔아치운다든지 제3자에게 어떻게 넘겨줘 버리면은 이것이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야. 예? 되셨나요? 그러니까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 권리를 방해했다 이거야. 그죠? 물건은 내 거야. 소유권은 내 건데 그 점유권, 그죠? 그 점유권을 누구한테? 타인에게 맡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 타인이, 그죠? 이 타인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거냐면은 이 자기 소유권자가 가갖고 뭐 이거 원래 이거 내 건데 뭐 어때 하면서 부셔먹는다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팔아먹는다든지 하면은 그것이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해볼게요. 자, 타인의 재물, 점유는 불문이고요. 부셔먹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손괴죠. 제3범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 그죠? 뭐 절도했던, 횡령해 먹었던, 사기쳐 먹었던, 강도했던, 절도했던, 어쨌든 제3범죄를 저질러 갖고, 그죠? 가지고 온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 그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운반한다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작물죄가 되는 거죠. 어쨌든 제3범죄에 의해서 영득한 재물의 그 객체는 작물죄입니다. 되셨나요? 훔쳐온 물건인데 내가 싸게 샀다든지 이거 작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물 취득죄가 되는 거죠, 이거. 그죠? 훔쳐온 물건을 내가 알고서 싸게 사는 거. 이거 작물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아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어떤 이런 물건들. 그죠?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데 어쨌든 남의 소유 물건은 틀림없어. 이거는 뭐다? 점유이탈물 횡령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요 정도 여러분 지식은 있어야지 바로 제3범죄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 넘버 3번에 되어 있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재물, 자기 소유의 타인 점유하는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좀 봐봅시다고.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공유자 갑이 공유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 행사.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자. 자, 끊어보면 물권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이해하자. 물권이라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야. 자전거 대여업체야. 자전거 대여업체인데, 그죠? 자전거 대여업체인데 손님이 와갖고 1시간 이용하는데 얼마예요? 뭐 이러잖아요. 2시간 이용하는데 얼마예요? 뭐 10,000원이다, 뭐 5,000원이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손님이 나한테 10,000원 내고 자전거를 1시간 빌려 탈 때, 그때의 그 손님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1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게 물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바로 돈 받을 권리를 얘기합니다. 돈 받을 권리. 되셨나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법전 뒤져본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검색하면 존나 어렵게 설명해놔. 막 물권 하면은 막 씨발 막 무슨 대단하게 어려운 것처럼 그 내용을 물권의 뜻을 찾아보면 되게 더 어려워. 더 이해가 더 안 가.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제일 간단할 거야. 자, 다시 한번. 자, 물권. 자, 앞에 뭐 제한물권 이거 생각하지 말고 물권이라고 봐. 그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자전거 대여업체에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에 이용하는데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10,000원 내고 손님이 1시간 동안 그 자전거에 대해서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걸 그냥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채권은 돈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 그런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라고 나왔는데 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상 속의 개념이에요. 상상 속의 개념. 소유권하고는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만약에 A, B, C, D, E라는 사람이 5명이 총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관념적인 상상적인 어떤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상상적인 권리.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지분이 만약에 뭐 1%가 있다, 2%가 있다, 3%가 있다. 뭐 어떤 지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관념적, 상상적 어떤 개념의 권리다. 권한 행사의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막 어렵게 설명하는 걸 보지만 내가 얘기하는 게 제일 그래도 물론 뭐 정확히 설명하면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해한 대로 설명한 거로 문제 풀면은 아무런 하자 없어. 문제 푸는데 어려운 거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법률 조금 공부했다고 내가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뭐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예외도 있잖아요. 그따고 엉뚱한 소리 많이 하는데 그런 개소리 집어치고 여기에는 형법을 처음 공부하고 법률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의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어떤 분은 또 와서 막 또 존나 아는 척 하는 새끼들도 있어. 꺼져 좀 그런 애들 좀. 뭐 설명하면은 좀. 응? 됐죠? 자, 어쨌든 이제 요 정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물건에 대한 의미 아셨고 채권에 대한 의미 아셨고 지분에 대한 이해하셨죠? 그죠? 법률 용어.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이제 2번 지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 지문. 자, 2번 지문에 가보시면은, 자,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한 개의 행위로 은닉함으로써, 자, 행위가 몇 개야? 한 개의 행위라 그랬었죠? 그죠? 그럼으로써 여러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대요. 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구속요건을 건드리면은 뭐냐? 요거는 상상적 경합이죠? 그죠? 형법 총론에 죄수론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요 문제 틀린 거 하자를 금방 잡아낸단 말이야. 동그라미 2번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는 병신인 거야. 응? 공부를 갖다가 존나 안 했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띨빵한 바보란 얘기야. 한 개의 행위로 해서 그죠? 여러 개의 구속요건을 건드린 거란 말이야. 당연히 뭐야 상상적 경합이지. 어떻게 이게 저거로 돼 실체적 경합이 나와. 그죠? 자, 이제 3번에 보자. 자, 3번에 보시면은 자기의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내 건데, 내 물건이야. 내 소유 물건이야. 근데 점유를 누가 하고 있어? 타인이 점유하고 있어. 옳거니. 자, 이게 뭐라 그랬지?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바로 그 객체가 되는 거죠. 내 물건인데 누가 점유하고 있다? 남이 점유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자전거 대여점에 사장이 손님이 왔어. 그래서 손님이 물어보는 거야. 사장님 여기 자전거 1시간 빌려 타는데 얼마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1시간에 10,000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0원 주고 그죠? 손님이 자전거를 1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전거는 내 거지만 그 1시간 동안은 뭐예요? 바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이야. 1시간 동안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서 점유가 이전되었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의 취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취고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X 이렇게 그어주세요. 자, 취고로 보지 않습니다. 네, 되셨나? 예? 예. 취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취거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릴까? 취거라는 그 뜻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그죠? 취거. 우리 권리행사 방해죄의 법조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이거 깨끗하게 하고 보자. 권리행사 방해죄의 조문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23조에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죠? 자, 법조문을 일단 적어볼게. 자, 조금만 계셔. 자, 형법 제 몇 조? 자, 형법 제 323조. 자, 이게 뭐라고? 권리행사 방해죄죠? 자, 권리행사 방해죄야. 법조문은 잠깐만. 자, 그리고 제목은 권리행사 방해죄. 이렇게 제가 달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점유. 자,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아까 그랬잖아. 내 건데 누가 점유하고 있다? 남이 점유하고 있는 거랬잖아. 그게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의 바로 객체가 된다 했었잖아. 자기의 물건 또는 뭐예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자, 여기 행위태양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취거가 나와. 근데 취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은닉은 여러분 알잖아. 숨기는 거 아니야. 그죠? 취거, 은닉. 자, 그리고 또 부셔먹는 거. 뭐예요? 손괴죠? 그죠? 취거, 은닉, 손괴. 되셨죠? 자, 여기다 쉼표 은닉에서는 빠져야지. 취거, 은닉, 손괴하여 어쩐다는 거야? 타인의 권리 행사를 어쩐다? 방해한 자는, 자,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되셨나? 자, 그래서 요 법조문 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우리 보자. 자, 여기 보시면은 색깔도 한번 넣어볼까? 요거 색깔은 자, 이렇게 넣어보자. 자, 타인이 점유하고 있고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 중요한 것은 일단, 자, 내 거야. 내 건데 지금 점유 누가 하고 있어? 타인이 점유하고 있다는 거. 그죠? 또는 뭐예요? 권리의 목적이 됐다는 거. 이게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거야. 아셨죠? 그죠? 그죠? 근데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내 거야. 자기의 물건이야. 내 거야.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행위태양으로 해갖고 방해해야 돼? 취거, 은닉, 손괴라는 요 세 가지 행위태양을 머릿속에 기억하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형법 제 323조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행위태양은 뭐다? 취거, 은닉, 손괴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취거라는 거, 은닉과 손괴는 여러분 아시잖아. 이거는 은닉은 숨기는 거고 손괴는 부셔먹는 건데, 취거라는 건 도대체 그럼 뭐를 취거라고 하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취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취거. 자, 취거의 뜻. 이렇게 취거의 뜻. 자, 취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아까 법조문하고 똑같죠?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자, 어쩐다?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어쩐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옮기는 것을 말한다. 자, 요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잠깐만, 요거 다음으로 한번 넘겨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조금만 계셔봐. 자, 이렇게 하면은 취거의 뜻.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자전거인데 자전거
대여점의 그죠? 사장이야. 그죠? 그 자전거 누구 거니? 그 자전거 대여점 사장 거 아니야. 그런데 손님이 왔어. 아저씨 이거 자전거 1시간 빌리는데 얼마예요? 그러면 1시간 빌리는데 10,000원 그랬어요. 그러면 그 1시간 10,000원 받고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손님한테 자전거 1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런데 걔가 10,000원 내고 1시간 동안 이용하는데 내가 원래 자전거 이거 내 건데 뭔 소리야 하고 걔가 자전거 이용하는데 가갖고 갑자기 발로 깐다든지 부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걔가 자전거 빌린 자전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내가 막 부셔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숨겨놓는다든지 하면 이게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거야. 내 물건이지만은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왜? 그 1시간 동안 빌린 거에 대해서는 그 빌려간 사람이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권리를 못하게 방해를 했으니, 망가뜨렸으니 뭐예요?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것이죠. 되셨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사례도 한번 들어보고 내가. 자, 그런데 여기다 추가적인 설명을 하나 좀 곁들여 보고 싶어요. 자, 여기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에 있는 의사에 의해서 이전된 경우가 있거든요. 자, 여기다 적어 볼게요.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에 있는 의사에 그의 하자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 자, 여기서 말하는 취고로 볼 수가 있냐 없냐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취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취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서 어쨌든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자,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취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죠? 됐었죠? 요거 어려운 말 아니죠? 요거 좀 기억 좀 해놓으셔요. 그죠? 요거 좀 저장을 해놔야 되겠다. 나는 잠깐만 또 잘못 또 날아갈 수 있으니까. 자, 되셨죠? 자,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가보자고. 자, 이제 여기 4번이죠? 그죠? 아까 여기 내었잖아. 그 하자에 있는 의사, 여기 나와있네.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하자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것은 취고로 볼 수 있다, 없다? 취고로 보지 않는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자고요. 동그라미 4번.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그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의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고한 경우 권리행사 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니? 해당하죠, 이런 경우에. 그죠? 해당하지 않는다 해놓고 나서 해당한다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되셨나요? 자,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은 이 문제 얼마든지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좀 약간 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법률 용어라든지 어떤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물건이 내 거야. 물건이 내 건데 물건이 내 물건인데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자, 물건이 내 거야. 자기의 물건이라 소유권은 내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점유를 누가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야. 남이 하고 있는 거야.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이런 물건들, 이걸 어떻게 된다? 남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권리행사 방해죄는 머릿속에 잡아두실 것은 소유권이 일단 누구한테 있다? 내 거야. 예? 자기 물건이란 말이야. 소유권이 일단 내 거야. 예? 소유권이 내 건데 그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 타인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권리행사 방해죄의 객체가 된다. 요렇게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우리 필기시험 한번 합격하지 않은 지금 친구들 있죠, 그죠? 특히 이번에 후원하신 분들 중에서 보면 아직 필기시험 한번
그 합격 안 하신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막 어렵게 막 여기서 깊이 설명해 버리면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최대한 형법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오늘은 한 요 정도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를 한번 설명할게요. 다음에 특강으로서 좀 더 자세하게 그죠? 좀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